가봅시다. 우리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뭐냐면은 쌤이 좋아하는 돈 계산입니다. 돈 계산에 관련된 거고요. 정확히는 뭐냐면은 우리 지폐들 있을 거 아니야. 요즘은 지폐 잘 안 쓰고 카드를 많이 쓰긴 하는데 지폐들이 이렇게 종류마다 권수가 다르잖아. 권수라는 게 예를 들어 얘는 뭐 1,000원권이야. 1,000원권. 그리고 여기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있어. 얘네 가지고 어떤 얼마치의 물품을 살 거야. 근데 돈을 어떻게 낼지에 관해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1개 있고요. 500원짜리 2개 있고요. 100원짜리 4개 있다고 해볼까요? 오케이. 이거 아마 문제로 있나? 이거 예제거든? 봐봐. 예제야. 이럴 때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를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지폐, 돈에 관련된 지불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물어보는 거 딱 2개예요. 첫 번째는요. 방법을 물어봐요. 방법이라는 게 뭐야? 어떻게 지불을 할지에 관해서잖아. 그 말은 곧 1,000원짜리를 내고 100원짜리 1개를 내서 1,100원을 결제하겠습니다. 오케이? 1,000원짜리 1개를 내고 100원짜리 1개를 내서 1,100원을 지불하는 방법 1이죠. 근데 1,100원을 지불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500원짜리를 2개 내고요. 100원짜리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이해되나요? 무슨 소린지? 이해돼요? 근데 그 둘은 엄연하게 다른 방법이잖아요. 왜요? 이 친구를 A, B, C라는 권종이라고 할게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냥 A가 1개 있고 B가 2개 있고 C가 4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오케이? 그랬을 때 1,100원을 만들래. 어떻게 해요? A 하나랑 C 하나 모아놓으면 이게 1,100이야. 오케이? 근데 이것도 1,100이야. 어떻게? B 2개 가져오고 C 하나만 가져와도 얘가 둘이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이 둘은 지불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방법을 구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폐가 이런 권종들이 얼만큼 뭐가 어떤 종류가 몇 개씩 있냐가 중요하죠. 그럼 얘 어떻게 구하나요? 지금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000원짜리에 대해서요. 1,000원짜리를 안 낼지, 0개 낼지, 1개 낼지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2가지. 2가지 있죠. 2가지 있네요. 다음 얘 500원짜리는요. 안 낼 수도 있겠죠. 500원짜리를 1개 낼 수도 있을 거고 2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총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3가지 있죠. 자, 이걸 왜 말하냐? 봐봐. 1,000원짜리 안 내고 500원짜리 안 내는 거는 얼마 내는 거예요? 1,000원짜리도 안 낼 거고요. 1,000원짜리 0개 낼 거예요. 500원짜리도 0개 낸다는 말은 얼마를 낸다는 소리죠? 400원. 얘는 안 말했어요, 여러분. 0원 낸다는 소리죠. 이 친구 안 말했잖아. 그럼 오케이, 얘까지 말하고 한번 말할게. 얘도 낼 수 있는 경우가 0, 1, 2, 3, 4지. 자, 얘 안 낼 거고 얘도 안 낼 거고 얘도 안 내요. 그 말은 얼마 낸다는 거야? 0원 내버린다는 거야. 방법 1이죠. 이게 안 내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로요. 요거 하나 내고요. 요거 안 내고 안 내면요. 얼마 내는 거죠? 1,000원. 즉 구분이 되죠. 구분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1,000원 내는 방법이 이거 하나 있겠다. 근데 1,000원 내는 방법이 얘 한 번 고르고 얘 2개 고르고 얘 안 고르는 거. 이것도 1,000원이죠. 근데 아까랑 다르죠. 1,000원 한 장 내냐 500원 2개 내냐 다르잖아. 이건 방법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방법이 구분이 되니까 얘는 다른 경우로서 세야 돼. 즉 이럴 경우에는요. 방법의 수를 물어보면은 여기 2가지의 방법을 낼 수 있어. 3가지의 방법을 낼 수 있어. 여기에서는 5가지의 방법을 낼 수 있어. 얘네들을 동시에 내는 거잖아, 한 번에.
그래서 고배 법칙으로서요. 전체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이 상황에서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지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해되죠? 자, 다음. 안 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안 되는 것도 방법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제 보시면은 196페이지에 필수 예제 7번 보시면요. 영혼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겠다 라는 말이 뭔 소리냐면은 이만큼의 방법이 있는 건 맞아. 계산하면은 30가지가 나와요. 30가지가 있는데 영혼을 지불하는 방법은 없애자 라는 말을 해요. 그거 필수 예제 7번 봐요. 거기 제일 마지막에 영혼을 지불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라는 말이 여기서 한 가지 경우는 빼달라 이 말이죠. 이해되죠? 오케이. 원래는 0을 내는 것도 방법으로 치기는 쳐. 그게 뭐에 관련된 거냐면은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개인 거예요? 한 개라는 거예요. 그게 이 소리예요. 어쨌든 그건 좀 이따가 말할 거고요. 자, 이게 방법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죠? 오케이. 다음. 그러면은 지불 금액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방법은 얘를 한 개 내나 얘를 한 개 내고 아무것도 안 내냐랑 얘만 2개 내냐랑 다른 방법으로 치부를 했죠. 즉 구분이 됐어요. 오케이? 근데 금액의 관점에서는 방법이 아니라 금액의 관점에서는요. 얘 한 개 내나 얘 2개 내나 똑같은 말이죠. 이해돼요? 얘 한 개나 얘 2개나 같은 말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요 이거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얘 가지고요. 즉 얘 2개 가지고 얘 한 개 효과를 낼 수 있지. 근데 그러면은 어차피 그럼 같은 거니까 따로 구분할 이유가 없어져요. 이해되죠? 뭔 소린지?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 4개 가지고 얘 한 개 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해돼요? 뭔 소린지? 그러면은 얘는 2개 가지고 이거 한 개 낸 효과를 낼 수 있잖아.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이 1,000원짜리를요 500원짜리 2개로 쪼개버리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500원짜리가 4개 있다라고 말하자고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이거예요. 어차피 500원 2개를 내나 1,000원 1개를 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얘 한 개랑 얘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가 금액의 경우가 1,0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부터 할게. 5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2개는 같은 경우잖아. 이게 뭐예요? 1,000원 내는 경우야. 오케이? 얘는 뭐예요? 500원 내는 경우야. 그 다음은 1,500원 낼 수 있겠죠. 금액의 경우만 세자는 거잖아. 이해돼요? 1,500원을 만들 수 있는 게 1,0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하나 이거밖에 안 되고요. 2,000원을 만드는 경우는 요거 하나랑 요거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이걸 왜 말하고 있냐면은 만약에 그냥 요 방식대로 계산하면은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 방법 구하는 것처럼 계산하면요 둘이 그냥 곱하는 거지.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근데 얘는 방법으로 계산을 안 할 거예요. 왜요? 둘이 곱하면 6이잖아. 6가지의 지불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금액도 6가지가 아니라는 소리야. 왜? 지금 얘는 쌤 이거 4가지인데요? 쌤이 하나 안 했어요. 안 낼 수도 있겠죠. 안 낼 수도. 그럼 이건 0원이라는 뜻이니까 총 낼 수 있는 금액의 경우는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있죠. 5가지. 이해돼요? 네. 오케이. 5가지인 거 이해되지? 네. 얘랑 이렇게? 돼. 봐봐. 안 보이는 거야? 네. 자,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들어봐. 아무것도 안 낼 수도 있겠지. 금액의 관점에서. 금액이 0원일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냈는데. 그럴 경우가 그냥 안 낸 거잖아. 근데 500원 내는 거는 말 그대로 500원 하나 내는 거야.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1,000원 낼 경우는 500원 2개 내는 거나 1,000원 한 장 내는 거나 금액의 입장에서 똑같은 거 아니야. 방법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1,500원 낼 때는요. 이렇게 내는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만약에 500원짜리가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은 여기도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생기겠죠.
5 이렇게요. 오케이?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 일단 이렇게 얘로 유일해, 얘로 유일해. 근데 방법의 수는 6개가 맞지. 왜요?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얘 동그라미 여기가 방법의 수예요. 근데 그 방법의 수에 따라서 얼마가 나왔는지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나왔죠. 이게 금액인데. 이해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000원짜리를 2개로 쪼개버리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 1,5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사실 뭐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얘가 500원짜리 2개짜리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500원을 지불하는 거는 1,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한 장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500원짜리가 4개 있었으면 그냥 이거 3개 내는 거랑 똑같지 않냐라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금액의 수는 얘가 만약에 요거 500원짜리가 2개 있어서 다음 권종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500원짜리 2개를 합쳐서 1,000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더 큰 금액 있지. 얘를요 더 작은 단위로 쪼개버리자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뭔 소린지? 그럼 만약에 혜림아 물어볼게요. 혜림아, 네. 여기 100원짜리가 4개가 아니라 5개라면은 여기에서 얘도 100원짜리로 쪼갤 수 있을까요? 500원짜리로? 네. 그러면은 1,000원짜리도 100원짜리로 쪼개도 되나요? 돼요. 왜? 여기서 이렇게 쪼갤 수 있지. 500원 4개로 치부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500원짜리도 100원짜리로 쪼갤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뭔 소린지 알겠어? 정말. 그러면은 여기는 500원짜리도 다 이렇게 쪼개자. 즉 500원짜리가 4개 있는 거를 그냥 100원짜리가 여기에 20개 더 있다라 생각하자고요. 그러면은 총 100원짜리가 25개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만약에 여기가 5였다면은 오케이?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0원부터 2,500원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지불할 수 있는 거야. 100단위로. 오케이? 이해됐어요? 무슨 소린지? 안 됐어? 봐봐. 자, 얘가 만약에 없을 때 이렇게 살펴봤잖아.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2,000원이지. 2,000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100원짜리가 만약에 한 개 있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한 개 있다면은 얘랑 똑같은 경우가 나올 거야. 왜? 0원 내거나 500원 하나 내거나 1,000원 내거나 1,500원 내거나 2,000원은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건데 얘는 4가지 경우잖아 금액의 수가. 근데 얘를 내거나 안 내거나 안 내거나 해서 방법의 수랑 똑같죠 지금은. 저 1,000원짜리 한 장에 500원짜리 한 장으로 낼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랑 똑같아. 근데 얘는 하나가 늘어나는 순간에요, 얘가 2개가 돼버리는 순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게 되냐면은 요렇게 500원 2개 내는 거랑 1,000원 하나 내는 거는 다른 방법인데 금액의 관점에서 보면 둘 똑같은 금액이니까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개수가 한 개가 줄어. 선생님 그럼 반드시 한 개씩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는 방법은 500원짜리 2개로 다음 거 권종을 만들 수 있네? 오케이? 즉 500원짜리 2개 있으면 작은 단위가 2개 있으면 큰 단위 하나를 만들 수 있어. 하나라도. 그러면은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쪼개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문제상에서 4개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100원짜리 다 모아도 500원짜리 하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오케이? 안 나온다면은 걔로 못 쪼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만약에 쌤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노가다로 풀 수 있어요. 어떻게요? 금액의 수 세라면서요. 100원 낼 수 있나? 가능해. 200원은? 가능해. 300원은? 가능하잖아. 400원도 되고 500원 되잖아. 이거 뭔 소린지 이해돼요? 100원 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물건을 샀어. 100원이래. 그럼 내가 100원 낼 수 있어? 있어. 200원은? 요것만 해서 딱 낼 수 있잖아. 거스름 돈은 받지 않는다는 전제로요. 안 받게끔 딱 맞춰서 돈을 내는 거를 생각하는 거야.
200원 낼 수 있고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까지 돼.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2000원까지 다 되지. 2100원 가능하고 2200원 가능하고 2300원, 2400원, 2500원도 가능해요. 2600원, 700원, 800원, 2900원까지 다 가능하네요. 즉 100원부터요 2900원까지 가능해요. 여기가 29가지 경우가 있죠. 이해돼요? 이렇게 세면 끝났어요. 왜요? 2,900원 이후로는 돈이 없어서 못 내지. 2,400. 2,400원까지네. 미안해요. 그럼 여기 24가지 끝이에요. 이 끝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세도 돼. 하나씩 세도 돼. 왜냐면 여기서 똑같이 안 되는 경우는 제외할 거니까. 그래서 금액의 수는 일단 24라는 거는 똑같아. 24가지는 맞아. 근데 어떻게 깔끔하게 계산을 할 거냐, 경우의 수니까. 그거를 계산하는 쉬운 방법이 이거야. 얘를요 500원짜리 두 개로 쪼갠다고 하죠. 그럼 얘가 4개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500원짜리 4개로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안 낼 수도 있겠고, 1개 500원 낼 수 있겠고, 2개 1000원 낼 수 있겠고, 3개 1500원, 4개 낼 수 2000원까지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 낼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는 총 5가지죠. 0에서부터 4까지 5가지. 오케이, 이해돼? 괜찮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를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쪼갤 수 있나를 봤는데 4개밖에 없어서 못 쪼개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둘을 곱해버리자고요. 5 곱하기 5, 25입니다. 근데 25가지에는 안 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빼줍니다. 즉 5 곱하기 5에서요 안 내는 거 하나를 뺀 거가 24가 되잖아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괜찮지? 여기까지 다 됐죠? 지워도 되나요? 오케이. 지우고. 이거 좀 어려우니까 그 아래 있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 쌤이랑. 그래, 그 아래에 자 10원짜리가요 3개 있고요, 50원짜리가요 3개 있고요, 100원짜리가요 2개 있대요. 그랬을 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금액 물어봅니다. 자, 금액은 하나씩 그냥 해봐도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근데 쌤이랑 할 거니까 그렇게 안 할 거라고요. 괜찮죠? 자, 일단 방법의 수부터 합시다. 얘는 너무 쉽잖아요. 왜? 자, 1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낼 수 있죠. 낼지 안 낼지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총 4가지 있어요. 이해돼요? 다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방법에 관해서는 얘가 4가지 가능해요. 다음 5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얘도 총 몇 가지의 방법을 낼 수 있죠? 4가지. 4가지의 방법으로 낼 수 있죠. 100원짜리는요? 3가지. 3가지의 방법을 낼 수 있어요. 괜찮지? 이해되지?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인데 문제에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자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일단은 얘네를 다 곱해요. 이게 뭐예요? 전체 지불할 수 있는 거 0원부터 모두 내는 것까지. 그 경우를 다 구한 게 이 친구인데 거기에서 한 가지는 빼자라는 의미죠. 이 한 가지가 뭐예요? 0원 내는 거. 오케이? 괜찮아?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47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금액의 수야. 금액의 수. 요거 잘 봐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판단해야 되는 거 쪼갤 수 있는가입니다. 1번 쪼개지는가예요. 자, 나누다가 0으로 문제 하는 사람? 그건 공유하다.
디바이드예요. div라고 쓸게요. 오케이. div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먼저 따지세요. 첫 번째. 나누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야. 쪼갠다. 뭐 원래는 뭐 나눈다 쪼갠다라는 뜻은 따로 있는데 근데 나눈다가 좀 더 맞는 표현 같아서 쓰면 나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100원짜리가 지금 50원짜리 가지고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있어. 왜? 50원 두 개 모아놓으면 이게 100원 하나잖아.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다면은 쪼개자고요. 오케이? 그 말이죠. 즉 이거를 따지자라는 말이 얘를 합쳐서 얘를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서는 가능한 거네요. 가능하니까 얘를 쪼개보자고요. 100원짜리가 두 개 있다는 말은 50원짜리가 몇 개 있다는 말? 7개 있다는 말. 이해돼요? 요거 쪼갤 수 있으면 얘를 쪼개자. 이거 이해됐어요? 근데 100원짜리를 두 개를 만들려면 50원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4개 필요하지 않겠어요? 같은 금액을 만들려면은. 그럼 반대로 100원짜리 두 개가 있다면 그걸 50원짜리 4개를 쪼개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괜찮아? 이해됐어? 그래서 그 4개를 쪼갠 거를 여기다가 더해요. 그럼 총 50원이 몇 개 있는 걸로? 7개 있는 걸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죠. 괜찮아? 빨간색이 금액에 관련된 풀이에요. 이거 이해됐어요? 왜 이렇게 하냐? 아까 풀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쪼개놓고 그때 지불 방법의 수를 셌을 경우가 정답에 나왔어요. 정답으로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예요. 방법의 수를 가지고 금액의 수를 말하는 거야. 얘는 방법의 수에서 금액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방법의 수로는 500원짜리가 두 개 있는 거랑 100원짜리가 하나 있는 거랑 겹치지. 금액이 같잖아. 이해돼? 근데 방법의 입장에서 얘는 다른 거였잖아. 지금 우린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금액도 방법처럼 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방법에서는 얘가 다른 거였지만 금액에서는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 100원짜리는 50원짜리 두 개 있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50원짜리 두 개로 표현하면 뭐가 좋은데요? 이제 겹치지 않거든요. 방법의 수와 이거 세 개 내는 거랑 같은 경우가 없어지거든요. 원래는 뭐가 있었는데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하나랑 같았는데 100원짜리가 없어진다면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곧 금액이 되잖아요.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방법의 수에서는 얘네 둘이 같은 게 아니었어. 근데 금액의 입장에서 얘네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냥 얘를 이 같지 않은 경우를 싹 없애고 싶은 거야. 어떻게 없앨까? 그냥 얘를 500원짜리 두 개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50원짜리가 7개. 그러면은 10원짜리를 50원짜리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3개 그대로 가져오자고. 오케이? 즉 금액의 관점에서는 얘가 7가지의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정확히 요 두 개 가지고 7가지의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얘 가지고 3가지의 금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 곱하기 3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를 빼준 20이 결론이 나겠네요. 잠깐만. 플러스 1 안 했다. 미안해요. 안 되는 경우를 쌤이 안 세버렸어요. 미안해. 안 쓰는 거 같죠? 7개 있잖아. 0개를 낼 수 있고 1개 낼 수 있고 2개, 7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 7개 있는데 0도 있죠. 플러스 1 해줘야죠.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면은 8 곱하기 4에서 1을 뺀 31가지 나온다라는 거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얘랑 얘랑이 이거 오케이? 괜찮아? 이해됐어? 혜림이는 80분.
오케이 80%. 80%는 어디가 아리까리? 요거? 요 플러스 1 플러스 1은 10%가 있고 그리고 저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말고 저 7이 되는 게 10%. 7이 되는 게 10%. 네 그리고 플러스 1도 10%. 그래서 둘이 합해서 20%. 이 플러스 1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냥 7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얘네 가지고 100원 2개 가지고 500원, 50원 3개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의 경우가 50원, 100원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있을 수 있냐? 0원 포함해서 얘네 다 내는 거 200, 350원까지 있을 수 있지. 이해돼요? 금액의 경우가 낼 수 있는 금액의 수가 이해돼? 이거? 근데 이게 몇 개 있나 보니까 50, 100, 200까지 또 2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개수가 총 몇 개 있냐? 7, 총 8개 있어요. 이거 이해돼요? 요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직접 세보세요. 어떻게?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총 몇 개 있어요? 둘, 넷, 여섯, 8개 있죠. 이해돼요? 즉 요거 얘네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의 경우가 총 8개 있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7 플러스 1을 해준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금액의 수 곱하기 얘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가 8가지 있고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가 총 4가지 있으니까 걔네끼리 곱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는 빼버리자라는 거죠. 괜찮았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이거? 그냥 8이라면 되는데 7 플러스 왜냐면은 동전의 개수는 7개니까 총 개수는 7개니까 거기에다가 1을 더해준다라는 의미는 안 낸 경우도 넣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8 곱하기 4 해가지고 1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해됐죠? 오케이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울게요. 뭐라 썼어? 선생님 그러면은 10원짜리가 5개가 있으면은 3이 아니라 5여야 돼. 아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친구가 만약에 5개 있었다면은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7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걔 가지고 10이 되는 거예요? 걔가 얘를 다 10원짜리로 바꿔야 되지. 네. 그러면 50원짜리 한 개당 10원짜리가 몇 개로 바꿔줄까? 5.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개를 더 더해줘야 될까요? 5개를 더 더해 35를 더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10원짜리가 35개 더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이해됐어요 이거? 네. 여러분 괜찮죠? 지워도 되나요? 네. 오케이 가봅시다. 그래서 예제 관련해 가지고는 요거까지가 우리 문제풀이 끝이겠습니다. 승리할까? 자 이제 순열 가봅시다. 자 진짜 지금 몇 시야? 시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진짜 오케이 순열 끝낼만 하다. 해봅시다.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줄임말이라 생각하면 돼. 순열 순수하게 연애 힘들다. 뭔 소리야?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줄여놓은 거예요. 순서를 고려한 나열. 그렇지 아싸. 나열입니다. 오케이? 뭔 소리야? 고려하니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치세요. 순서가 있는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가 있는 나열이에요. 순서가 없다는 게 뭔 소리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순서가 없다라는 게 누가 먼저 가나? 나 상관없어. 어차피 다 받을 건 똑같거든. 예를 들어서 선착순 100명 했을 때 나눠주는 거에 먼저 나눠주냐 나중에 나눠주냐 이거에 관계없이요. 받았냐 안 받았냐로 따지면은 순서가 상관없잖아. 왜? 내가 100명까지 커트라인이야. 오케이? 근데 이 100명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 즉 내가 99번째로 들어가든가 첫 번째로 들어가든가 상관없이 받았냐 안 받았냐로 따지면은 얘네는 받았다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것까지 고려해버리면 몇 번째로 받았냐를 고려해버리면 몇 번째로 받았냐를 생각을 하려면은 첫 번째 받은 거랑 99번째 받은 거랑 다른 거잖아.
이게 뭐예요? 순서가 있는 거고 순서를 고려한 거죠. 순서가 없는 건 뭐예요? 얘가 뭐 처음 봤든 제일 마지막에 봤든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아,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있는 거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지금 여기 몇 명의 학생이 있냐면 6명의 학생이 있죠. 6명의 학생을요 쌤 앞에다가 일렬로 쭉 나열시켜 볼 거야. 오케이. 그냥 사람을 문자로 표현해 조금 미안한데 그냥 여기 이렇게 이 순서로 A부터 B, C, D, E, F라고 합시다. 그리고 영걸이가 A, 예랑이가 B, 혜림이가 C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한번 문자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왜 이런 거를 말을 하냐면은 여기다가 영걸, 얘랑 이렇게 쓰기 너무 많잖아. 그래서 간단한 문자로 표현하자는 거야. 자, 얘네들을요 이제 문자를 나열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나열할 건데 쌤이 문제를 풀게 시킬 거야. 1번 문제 있고 2번 문제 있고 3번 문제 있어. 딱 3명만큼 시킬 거네. 이 3명을요 누가 어떤 문제 풀게 할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A, B, C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말은 이 말이죠. 1번 문제는 영걸이가 풀고 2번 문제는 얘랑이, 3번 문제는 혜림이가 풀자 이 말이잖아. 그치? 근데요 얘네 둘끼리 순서를 바꾸면 얘랑이가 3번 문제를 풀고 혜림이가 C를 풀면은 혜림이가 2번을 풀면은 얘는 다른 경우죠.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얘네를 다른 경우로서 개수를 셀 건데 이걸 한 번에 세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야. 어떻게 한 번에 셀까라는 거야. 곱의 법칙을 사용할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사람이 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사람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해돼요? 뭔 소리냐면은 1번 문제를요 몇 명이 풀 수 있을까요? 만약에 처음으로 쌤이 고를 거라면은 6명을 고를 수 있죠. 이해돼요? 네. 그치 영걸아?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문제는요 6명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쌤이 은비 너 1번 풀어 해놨고 2번 문제는 이제 누가 풀지 고를 건데 은비는 또 안 풀게 하고 싶어. 그래서 몇 명이 또 고를 수 있을까?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또 한 명을 너 2번 풀어 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 5명이 풀 수 있겠다. 오케이. 다음 3번은요 뭐 그래서 은비 풀게 할 거고 영걸이 풀게 할 거야. 그럼 나머지 4명 있네요. 4명 중에서 한 명을 너 3번 풀어 할 수 있겠지. 즉 얘가 고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4명이 있죠. 이해됐어요? 네. 자, 얘네는 한 번에 뽑는 거지. 너 1번, 너 2번, 너 3번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얘네끼리는 동시에 일어나네. 곱의 법칙에 의해서 얘네끼리를 곱해야겠네 라는 겁니다.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풀 수 있겠네요. 이게 뭐예요? 순열인 거예요. 왜? 순서를 고려해서 1번에 누가 올지, 2번에 누가 올지, 3번에 누가 올지를 정한 거잖아요. 이게 순열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순서를 고려해서 위치를 정해놓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얘 계산은 어떻게 하냐? 자, 수학적으로 좀 정의를, 문자를 좀 써서 말을 해보면은, 자, 서로 다른 n개를 정확히 n개 중에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까의 상황에서 대입을 해볼게요. 자, A부터 F까지 총 몇 명 있었죠? 6명 있었죠. 6명. 그 중에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를 풀게 했었죠. 자, 6명 중에서 몇 명을 나열시킨 거예요? 3명을 나열시켰죠. 이거 이해돼요? 네. 그게 여기에서 넣어보면은 영걸이부터 준혁이까지 다 다르지. 서로 다르잖아. 그 6명 중에서 4명 혹은 3명을 골라서 나열을 한 거죠.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씁니다. NPR이라고 적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 상황에서 서로 다른 6명 중에서 골라서 3명을 나열하죠. 6P3이라고 적습니다. 이 경우의 수를요. 오케이? 이해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6부터 자연수 3개 곱하세요. 6, 1개, 2개, 5, 3개, 4. 이게 3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이거 이해됐죠? 그러면은 자, 준혁아. 이거 뭘까요? 하나, 둘, 90. 어떻게 계산? 10 곱하기 9에서 끝내자고요. 이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괜찮지? 괜찮아요? 오케이. 지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순열이고요. NCR, MPR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얘를 뭐 하나씩 다 적어보자면은 MPR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냐?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어디까지가? N-R 플러스 1까지 가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자연수의 개수가 총 R개거든요. 자연수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R개 있거든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괜찮지?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N, P, N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 NPN. NPN은요 말로 하면 이거야. N부터 N개의 자연수를 곱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이해돼? 그러면요 그냥 사실 이거 아니에요? N 곱하기 N-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겠네요. 오케이? 이해돼요? 왜요? 1부터 N까지가 자연수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요. 괜찮아? 이해됐어? 우리는 이런 거를 따로 하나의 기호로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N까지 모든 자연수를 다 곱했다. N 팩토리얼로 부릅니다. 여기서 팩토리얼이 나와요. 느낌표 배웠었니? 네. 중3 때 했었나? 학교에서. 아니지, 안 배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N 팩토리얼이 사실은 수녀를 정의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팩토리얼이 그래서 왜? 뭐가? 팩토리얼로 모든 이런 여기 있는 P라던가 나중에 배울 C라고 하는 NCR 이런 것도 있어. 얘를 말할 때 앞에 요거 NPR 어떻게 써놨냐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R 플러스 1 이렇게 막 추잡스럽게 써놨잖아. 이렇게 나열하는 거 수학자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요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요. 깔끔하게.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3 팩토리얼은 뭘까요? 6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4 팩토리얼은 24예요. 이거 하나하나 구하지 말고요. 3 팩토리얼 알면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돼? 양변에다가 4만 곱하게 되면은, 오케이? 양변에다가 4만 곱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를요 4 팩토리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24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을 한국말로 하면은 이 친구를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계승. 한국말은 솔직히 쌤도 잘 안 써요. 그래도 알아는 둡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R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N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원래 R이었잖아. R이 N을 넘어갈 수 있을까? 보통은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게 쓰냐면은 첫 번째, 만약에 우린 지금 수녀를 정의하는 상황에서 P라는 걸 만들었잖아. 자, 우리 6명이 있어.
그 중에서요 7명은 나열할 거예요. 경우의 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셀 수가 없어요. 왜? 애초에 6명인데 어떻게 7명을 나열을 해요? 그럼 뭐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고려를 하나요?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그럴 상황을 대비를 해서 여기는 R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n보다는 작다고 말이에요. 작거나 같다고 말이에요. 오케이. 자, 봐봐. 만약에 그러면은 0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6명이 있어. 오케이? 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0명 나열하겠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 몇 개일까요? 0거로 몇 개야? 한 가지. 한 가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쌤 여기 0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은 n명이 있어. 뭐 6명이 있어. 그 중에서 아무도 나열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우의 수 0이잖아요. 아니죠. 나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 사실도 경우의 수로 포함을 해야죠. 즉 그래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이거 말해 봅시다. 만약에요. 이거는 수열의 과정이니까 알겠어. 0팩토리얼은 뭐라고 말할까요? 0팩토리얼은 0부터 하나씩 내려가면 자연수가 아닌데요. 얘는요 1이에요. 0팩토리얼은 1이에요. 왜요? 왜냐면요 얘도 순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왜? n이라는 거의 의미가 서로 다른 n명이 있으면은 걔네를 n명을 다 나열하겠다는 의미지.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요 n팩토리얼이랑 같은 의미였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0을 넣어보자고. 아무도 없는데 그 0명을 나열할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경우로서 세자라는 것 말입니다. 뭐랑 똑같냐면요 금액을 0원 내는 것도 결국엔 지불하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랑 같은 논리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한번 npr이라던가 n팩토리얼이라던가 이런 것들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봅시다. 자, 첫 번째 npr의 계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해야 될 거, 중요하게는 아니고 조금 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은 문자랑 좀 친해지셔야 돼요. 문자랑 조금 친해져야 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npr부터 해볼게요, 쌤이. 자, 뭐 할 거냐면요 1-3번에 1번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npr이라고 하는 것이 n 곱하기 n-1 pr이라는 것을 증명하시 r-1 n-1 p r-1이라는 것을 증명하시오 이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문자랑 친해져야 된다는 거의 의미가 여기서 여기까지 말하는 거다. 자, 여기서 쓸 거 이거 쓸 거예요. 뭐냐면요. 쌤이 정의하기를 npr이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자 n-r 플러스 1까지 곱하겠다 이렇게 말했지. 기억나? 기억나지? 자, 얘를요 이렇게도 쓸 수 있게 돼요. 뭐냐면요 n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이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하면 해볼까? 자, n 팩토리얼이라는 뜻은 n부터 쭉쭉쭉쭉 곱해 나간다는 거지. 어디까지? 중간에 뭐도 있을 거냐면은 n-r 오케이? 아니다. 이어로 갑시다. 자, 1부터 2 곱하기 3 곱하기 r 팩토리얼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뒤로 뭐 r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오케이? 이해돼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n 팩토리얼까지 있는 거예요. n까지 있는 거예요, 자연수가. 여기 자연수 총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이거 이해돼요? 1부터 n까지. 그러면요. 여긴 총 그거를
이게 바로 n 팩토리얼이라는 건데 r 팩토리얼은요 1부터 똑같이 가는 건 맞아. 2 곱하기 막 3 곱하기 r까지 곱하는 거죠. 오케이? 얘는 자연수 총 몇 개예요? r개 있죠. 자, 얘를 나누네요. 나눠요. 나누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잠깐만. 너무 말을 잘못했는데. 일단 얘부터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말해볼게요. 얘부터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나누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n개의 자연수에서요 뒤에서부터 하나씩 사라지지. 이해돼요? 오케이? 하나씩 이렇게 사라질 거야. 이해돼? 그러면요 얘 약분하고 남았을 때 남은 것들을 보면요 약분 딱 하고 보니까 여기 n개 중에서 r개를 얘가 약분시켜버리죠. 이해돼요? n개 중에서 r개를 약분시켜버리니까 남는 게 n부터 쭉쭉쭉 곱할 건데 몇 개를 곱하냐면요 n-r개를 곱하게 돼요. 이거 이해돼요? 여기가 봐봐 r까지 있지. 여기 뒤에 이만큼이요 R에 있는 R 팩토리얼에 의해서 약분이 다 돼버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 R 플러스 1부터는 살아남겠지. 이해돼? 여기가 R 플러스 1 이렇게 생길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총 n-r기까지 살아남을 거야. 근데 얘 정의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n부터 해서 몇 개 r개를 만들어내자라는 거 했잖아. r개의 수를 곱하자라고 하잖아. 오케이? 이해돼? 괜찮아? 안 괜찮구나. 이거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이거야. 문자를 가지고도 모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자에 문자 여기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지금. 오케이? 자연수일 거니까. 그럼 분모에는 몇 개 있어요 문자가? n-r개 있죠. 오케이? 팩토리얼이니까 시작은 똑같아. 얘도 1로 시작할 거야. 얘도 1로 시작할 거야. 끝이 n-r인 거고 끝이 n인 거잖아. 그럼 개수는 얘 n개 있을 거고 얘 n-r개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괜찮지? 그러면은 얘를 나눈다라는 거는 분모랑 분자랑 약분이 좀 되지 않을까? 되겠지? 오케이? 괜찮아?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할만해야 돼. 할만하죠?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은 n부터 해서요 몇 개의 문자를 나열할 수 있게 되냐면요 원래 n개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n-r개는 약분하고 사라져 있겠죠. 이해됐어요 이거? 괜찮니? 왜냐면은 어차피 n과 n-1을 비교하면 n이 훨씬 클 거 아니야. 그치? n이 커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분자가 분모보다 당연히 크니까 문자가 남지 않겠냐라는 거야 얘에서. 그래서 몇 개가 남았냐? n개에서요 얘 개수만큼을 빼준 이 개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뭐가 나와요? r이 나오죠. r개 남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냐? 팩토리얼을 가지고 수녀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정의하기를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여기 문자가 n개 있다면은 얘를 r개, n부터 r개를 곱하기 하고 싶으니까 n-r개를 빼버리면은 문자가 r개 남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왜 r팩이 아니라 n-r팩이냐? 문자를 r개만큼 남기고 싶어서요. n-r개가 아니라. 이해됐어?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 정의를 좀 사용을 해볼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n팩이라고 하는 것은 npr이라고 하는 것은 n-rp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오케이? 괜찮지?
자 그럼 얘는요. 얘도 똑같이 적으면 돼. n이라는 거 무시하고 얘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어떻게요? n-1에서 r-1만큼 뺀 거에서요. 그거 전체에 대한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괜찮아? 오케이. 사실은요 원래 여기 등호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증명하시 오잖아. 그러면 이거 계산했을 때 결론이 얘가 나온다는 보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요 이거 좀 계산을 해봐. 여기 안에는 계산해도 되지. 왜 팩토리얼 안에 있는 자연수 계산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거 말하는 거야. 5-3의 팩토리얼은 뭐겠냐? 이거 2팩이잖아. 얘네끼리는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계산해보면요. 얘가요. 분모가요. n-r의 팩토리얼 나오겠네요. 분자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죠. n-1 팩토리얼로요.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지?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n을 곱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n을 곱하게 되면은 여기 같으니까 요렇게 쓸 수 있겠다. n-r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라고요. 오케이? 요거 이해돼요? N을 왜 분자로 보냈냐고요? 왜냐면 여기 앞에 곱해져 있다는 거는 분모에다 곱해달라는 거예요. 분자. 분자에다 곱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분자로 올려버리자고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n-1보다 한 개 더 큰 게 곱해줘서. 그렇지. 얘보다 한 개 더 큰 거 곱해지면은 그거의 팩토리얼이라고요. 이거예요. 3 팩토리얼에다가 4 곱하면 이거 뭐랑 똑같아요? 4 팩토리얼이랑 똑같죠. 이해돼요? 네. 얘랑 이거 3 팩토리얼에다가 4 곱하면은 이거 4 팩토리얼이랑 똑같지. 왜요? 얘 의미가 뭔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다 4를 곱하네. 얘보다 한 개 더 큰 거. 그 말이요. 결국에는 얘 결론이 뭐가 말하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그럼 얘가 그냥 4팩토리얼이랑 같은 의미 아니냐 이거야. 즉 얘를 n이라는 문자로 적어보면요.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n-1팩 본인보다 하나까지 작은 계승에다가 본인을 하나 곱하면은 본인에 대한 계승이 나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로 쓰는 거야 그거를. 왜? 얘가 이제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잖아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네. 근데 npr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둘이 같게 되네요. 즉, 이 친구가 npr임으로 증명이 끝났죠. 괜찮나요?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뭐만 정확하게 사용하면 되냐면은 문자에 대한 정의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해됐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순열의 수. 이제는 상황을 주면은 그걸 문자로서 계산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것만 한번 해보면 돼. 봐봐. 2-2번 봐봐요. 몇 명의 후보 중에? 10명. 10명의 서로 다른 후보죠. 네. 서로 다른 후보인데 거기에서 뭐를 한 명, 현장. 뭐를 또 한 명, 부반장. 또 뭐를 한 명, 서기. 총 몇 명을? 3명. 3명을 뽑겠다고. 즉, 그 3명끼리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서로 다르게 3명을 뽑겠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순서를 고려하자가 됩니다. 왜요? 10명이 있을 거야. 뭐 1부터 10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서 3개를 고른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고르는 거. 첫 번째 1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기호 1번 얘가 너 반장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로 B로 뭐 3번을 골랐어요. 그럼 너 3번 너가 부반장해. 세 번째 C로 뭐 7번이 나왔어. 7번 너가 서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끼리 순서가 바꾸면은 결과가 달라지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몇 명 중에 10명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몇 명을
3명을 데려오자 나열하자라 이런 의미가 가지겠습니다. 얘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720 끝입니다. 쉽죠? 끝. 다음 페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네. 안 어렵지? 네. 다음 페이지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가 없어? 몇 시야 지금? 가자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분기 중이구나. 또 나오자.